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이번 시간에는 36번 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 주식 A와 B가 있고 각각에 대한 베타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네요. 이때 공분산이 두 개의 공분산이 0.024라고 주어져 있고, 공분산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섞겠죠. A랑 B를 섞어서 우리가 새로운 X란 걸 만들어 냈는데 X의 베타는 1.3이 되었고, 시장 모형이 성립한다고 할 때 아래와 같은 보기의 숫자를 잘 계산했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죠. 하나씩 살펴보시면 주식 A의 체계적 위험이라고 한다면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체계적 위험이라고 한다면 체계적 위험은 어디서 개념이 나왔냐면, 개별 주식을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텐데 얘가 위험을 도대체 얼마나 가져가느냐, 그쵸? 어떤 거? 더 이상 분산하지 못하는 거,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시장이 가지고 있는 체계적 위험, 그쵸? 그걸 가지고, 시장 위험을 가지고 시장 위험의 몇 배만큼 네가 위험을 가져갈 거야, 그거에 따라서 기대 수익이 나올 텐데, 그거에 비례해서 나올 텐데, 그게 SML이었고, 여기서 그러면 A가 가져가는 체계적 위험이라고 한다면 시장 위험에다가 베타를 곱한 게 되겠죠. 근데 여기선 지금 위험을 분산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얘는 베타 A의 제곱에다가 시장의 분산을 구해주면 되겠다. 지금 이 정보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식 B의 결정계수는 0.36이다. 결정계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나요? B가 가지고 있는 전체 위험이 지금 표준 편차 기준으로 0.2란 얘기죠. 분산이라고 하면 0.04가 되겠죠. 제곱을 하면 되니까. 전체 위험을 B가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체계적 위험, 또 B의 체계적 위험을 구해야겠네요. 이게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냐, 이걸 계산하면 결정계수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상관계수 같은 경우에는 공분산을 구하는 식이 여기에 상관계수가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서 뽑아내면 되겠구나. 그리고 X가 나왔다고 한다면 X의 전체 위험을 내가 구할 수가 있다면 X에다가 또 마찬가지로 베타 X의 체계적 위험을 계산을 해서 그걸 빼주면 비체계적 위험도 구할 수가 있겠군. 이렇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씩 해결을 해보도록 하시죠. 일단 공분산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공분산, 얘는 상관계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 두 개의 상관계수에다가 각각의 표준 편차를 곱해서 계산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베타를 활용해서 베타 A와 베타 B 곱하기 시장의 분산을 곱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주어진 정보로 봤을 때 이렇게 보기들을 보면 이거 시장의 분산을 먼저 구해놔야 계산이 빨리 되겠다 싶으시다면 계산을 해보면 되죠. 공분산이 0.0324이고 요 식입니다. 베타는 1.8, B의 베타 0.8, 그리고 시장 분산은 아직 모르고. 근데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 간단하게 저거를 1.8에다가 0.8을 곱해서 나눠주게 되면 요걸 제가 계산을 해보니 시그마 n 제곱 0.0225가 되더란 말이죠. 자, 그럼 요거 중요한 거 하나를 구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바로 1번 보기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1번, A 주식의 체계적 위험은 얼마냐? 계산을 해보면 그냥 베타 제곱에다가 요거 곱해주면 돼. 0.0225를 곱해주면 돼. 이거 계산을 해보면 얘가 0.0729 계산을 해보시면, 그러면 맞게 계산을 했구나. 1번은 맞게 계산을 했습니다. 2번은 그러면 총 체계적 위험, B의 체계적 위험, 이거에다가 0.0225를 곱한 다음에 뭐로? 얘가 가지고 있는 총위험은 얘잖아요. B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B의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얘를 나눠주게 되면, 지금 위험은 분산으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표준 편차를 제곱해서 분산을 나눠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계산을 해보면 얘가
약 0.36.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도 맞게 계산을 하였구나. 자, 세 번째, A와 B의 상관계수는 얼마냐? 공분산이 주어져 있고 상관계수는 모르고 표준 편차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 식에 의해서 0점 공분산은 상관계수는 내가 모르겠고 시그마 A 0.3 그리고 B 시그마 B 0.2 요 계산을 해준다고 한다면 여기서 롤은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로가 0.54. 그쵸? 0.54 너도 맞게 구했구나. 자, 네 번째,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근데 비체계적 위험을 구하기 전에 일단 X의 전체 위험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시그마 X 얘를 먼저 구해야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나눌 거잖아요. 얘를 구하려고 하면 근데 얘는 결국에 A의 가중치 A에 얼마를 투자했는지 WA 그리고 시그마 A의 제곱 플러스 B에 들어간 비중 시그마 B의 제곱 플러스 2의 WA WB 그 다음에 공분산이 들어가겠죠. 이걸 계산을 하면 결국에는 다 주어져 있죠. 시그마 A도 주어져 있고 시그마 B도 주어져 있고 공분산도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없는 게 도대체 A와 B에 얼마씩 투자를 했는지 내가 비중을 잘 모르겠는데 이 정보가 없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A와 B로 구성된 베타가 1.3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원래 A가 1.8이고 B의 베타는 0.8이라면 두 개를 섞었더니 가중평균을 냈더니 1.3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여러분 식을 WA 두 개의 가중치는 1일 것이며 1.8 WA 플러스 0.8에 WB를 하면 1.3이다.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그런데 계산을 잘 보시면 얘 두 개가 째려보시면 2.6이에요. 그러면 이거 반반 섞은 거네. A에서 0.5 그러니까 A의 베타가 0.9만큼 영향이 나왔을 거고 얘가 0.4 반반 1.3 물론 연립방정식을 푸셔서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 이걸 풀어도 이건 반반 투자한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얘가 수식이 다 나와버리는 거죠. 0.5의 제곱 숫자 그냥 입력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0.3의 제곱 더하기 WB도 0.5 반반이니까 그리고 시그마 B 0.2의 제곱 더하기 2배 0.5 0.5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공분산 0.0324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얘 총 값이 나오는데 X 두 개 포트폴리오 A와 B를 섞은 X의 분산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얘가 0.0487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4번을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 분산을 먼저 구해보자 했는데 5번이 먼저 튀쳐나온 거예요. 그래서 섞어버린 X의 포트폴리오 X 수익률의 분산은 0.0487이다. 얘가 먼저 맞아버렸죠. 이 계산은 과정에서 다 5번이 맞아버렸기 때문에 결국에 4번이 틀렸을 것 같은데 4번을 마저 계산을 해 본다면 자 그러면 4번을 계산하려면 체계적 위험을 계산해야 된다. 근데 체계적 위험은 1번에서도 계산해 봤고 2번에도 계산을 해 봤어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베타 X 곱하기 시그마 M 제곱 얘는 베타 X가 뭐죠? 1.3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그렇다고 한다면 얘는 제곱 1.3의 제곱 곱하기 시그마 시장의 분산 0.0225 요걸 계산을 해보면 얘가 약 0.03825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얘는 뭐예요? 체계적 위험 뭐에? X의 체계적 위험입니다. X의 전체 위험은 0.0487 자 그렇다고 한다면 비체계적 위험은 총 위험 0.0487에서 비체계적 위험인 0.03825를 빼면 되겠죠. 그럼 눈으로 봐도 얘는 약
0, 1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이건 틀려 먹었다. 얘는 잘못 계산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든 보기에서 맞게 계산한 것과 틀리게 계산한 걸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결국에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이라고 한다면 요거, 그쵸? 공분산은 굉장히 중요하죠. 계산하는데 여러 부분에서 쓰이기 때문에 공분산을 상관계수와 표준편차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그리고 베타와 시장의 분산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가 하나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위험들에 대해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구분할 수 있느냐. 결국에 주식이든 뭐 포트폴리오 X든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합해지는데 각각을 잘라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느냐,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결정계수라고 하면 결정계수의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이 포인트들을 잘 기억하고 계신다면, 계산은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소수점 계산이라서 많은 계산량이 있긴 하겠지만 무난히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